저는 1962년 아주 작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작아서 어머니께서는 보리까 시래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작던 갓난아이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190cm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성장, 그리고 교직,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죽다가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에 버섯이 올라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갔는데 지금은 보기 힘든 큰 버섯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시절 늘 배가 고팠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걸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에 버섯을 구워 먹었습니다. 어른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 중에 버섯이 야물면 먹어도 안 죽는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먹었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몸이 서서히 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눈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약도 마땅하지 않았고 병원도 너무 멀었습니다. 사나흘째 학교도 못 가고 누워있다가 조금씩 붓기가 빠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시절 동네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새로 오신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분명히 철호 스님이었습니다. 매우 독특하신 분이었지요.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 선지식이네. 선지식? 부처님 법을 받아들일 자질이 보인다는 뜻이라 하더군요. 좋은 뜻이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 저는 스님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쯤 스님이 문득 물으셨습니다. 너 출가 한번 해볼래?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예비고사를 치른 뒤 전라도 모 사찰에 들어가 보름가량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그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혼이 났죠. 그때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저는 아마 어느 절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한국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2-3달 남으셨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로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3달을 이미 넘기셨고 점점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문제가 난감해졌습니다.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어느 날 옆집에 사시던 모교 교장선생님께서 제게 모교의 한 달 기간제 교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서 설명하고 함께 배우는 시간이 저에게는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생긴 자리였는데 그 선생님이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시는 바람에 저는 한 달 더 연장이 되었고 그 뒤 우여곡절 끝에 정식 교사 발령이 났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구나. 교사가 되고 나서 몇몇 스님들과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이라 학교 분위기는 매우 비민주적이었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으려면 학교와 교육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운명처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다가왔습니다. 평교사 협의회 시절부터 6명의 선생님이 함께 했고 자연스럽게 전교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중 제일 어려서 분회장이 되었습니다. 전교조가 결성되고 탈퇴각서를 쓰라고 학교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학교는 해직 통보를 받아들고 책임 회피를 위해 저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89년 1학기를 끝으로 저는 사직원을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해직교사로 불리지도 못했고 그 후 94년에도 그 어떤 국가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은 막막했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연히 전봇대에 붙어있는
트럭기사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을 배워 덤퍼트럭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덤퍼트럭으로 시작해 마침내 설탕 나른일에 정착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심이 좋았습니다. 설탕을 내려주면 몇 포대를 따로 챙겨주곤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다시 기간제 교사가 되어 학교로 돌아왔고 교사로 지내는 것마저도 참 고마운 시절이었습니다. 2000년 전문직 시험을 통해 교육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거대한 차별의 벽을 보았습니다. 학벌과 출신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고시 등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때로 저를 그림자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는 많아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항변할 길도 기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다시 교사로 내려왔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곳은 생활지도가 꽤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양복바지보다는 아이들과 움직이기 좋은 청바지와 운동화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작은 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큰 학교는 재택으로 전환되었지만 작은 학교는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에게 철학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춘기 중학생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일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매우 달랐습니다. 가령 우리 앞에 놓인 쌀밥을 두고 연결된 모든 것들을 아이들과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태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과정이 연결된 결과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철학 수업이 쌓이고 쌓여 중학교 철학 1, 2, 3, 4를 2021년부터 25년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임기를 마치고 2023년 2학기에 저는 다시 평교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교장에서 평교사로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니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직책은 내려왔는데 마음은 아직 내려오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려 선생님들께 드리자 그 작은 일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선생님들도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이듬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고령 담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담임을 맡았으니까요. 약 5년 만에 맡은 담임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부딪히고 웃고 떠들며 지내는 그 시간이 제가 다시 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1987년 교직을 시작해 2025년에 마무리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출발해 평교사, 해직과 복귀, 교육부 전문직, 교장, 다시 평교사까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현장 교사로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가지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모교장이 되어 합리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정말 가까이서 도움이 되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저는 마침내 또 하나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 교육을 현장 가까이에서 변화시키는 교육감이 되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맨 앞에 두는 교육감, 간절히 필요할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